고전식어 봅시다. 자, 일단은 1수, 2수, 3수, 4수 이렇게 돼 있어. 무슨 시죠? 연시조입니다. 연시조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연시조는 특징이 뭐예요? 초장, 중장, 종장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연은 연달아서 초장, 중장, 종장에 쓰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현대 시처럼 분연체처럼 연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각 수마다의 핵심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 위주로 한번 봅시다. 반중입니다. 반중, 반의 밑줄. 반은 쟁반이기도 하고요. 가끔씩은 이제 쟁반이라고 설명하는, 원래 쟁반 반자거든. 근데 이제 양반전 옛날에 배운 적 있지. 그럼 막 개다리 소반에 막 할 때 그 밥상 할 때 그 반이에요. 그래서 쟁반도 되고 밥상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중, 그래서 쟁반 가운데에 조홍감입니다. 조홍감의 가로 열고 닫아볼까? 조홍감은 빨리 익은 감이에요. 그래서 홍시가 되겠습니다. 홍시가 고와도 보인다. 그러면 시적 대상이 뭐란 이야기야? 이 조홍감, 홍시가 시적 대상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화자가 뭐 했어? 저 감을 봤어.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유자의 밑줄. 유자는 우리가 먹는 진짜 유자예요. 유자차 할 때 유자. 그래서 이건 중국 고사라고 적어줍시다. 중국 고사.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나 그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이름이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100%는 아니고 한 99% 정도는 다 뭐예요? 중국에서 있던 이야기들이에요. 중국의 옛날 이야기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자가 아니라도 품음직하다마는, 자, 그러면 원래 그 아래에 이제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 유자를 엄마 갖다 줬다 하면서 효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부모가 방길이가 없대요. 뭐래? 부모님이 이때 없대? 없대. 그로 인하여 서러워 하나이다. 서럽다의 밑줄. 뭐예요? 화자의 정서가 직접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왕상의 이어는 보통 잉어입니다. 이어 잡고 잘라보고 맹종의 죽순을 꺾었대요. 거기 보시면 왕상의 잉어하고 맹종의 죽순이 둘 다 중국 고사라고 효와 관련되어 있는 고사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보시면 되고, 근데 잉어를 잡고 죽순을 꺾어. 어때? 문장 구조가 나란히 같이. 그래서 뭐예요? 대구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 검던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노래자. 이것도 뭐야? 효에 대한 이야기였지. 일생의 양지의 밑줄. 양이 양육하다 할 때 양자거든요. 기른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양지는 뜻을 기릅니다. 뜻을 길러 성효의 밑줄. 성이 정성하다 할 때 성자예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효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성스럽게 효를 행하는 것을 증자와 같이 하리다. 증자처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리다의 밑줄 뭐예요? 여기서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망균입니다. 망균은 이제 앞에 그 세 금자가 있어서 철이에요. 철을 느려내어 길게 노를 꼬아. 노의 밑줄. 노는 노끈할 때 노자예요. 그래서 밧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만리 장천, 저 멀리 하늘에 떠가는 해를 잡아매어 북당의 밑줄. 북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알겠죠? 집에 북쪽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모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학발상친. 학발이 학이 그 학이야. 진짜 학. 그리고 발이 터럭발이 왜 우리 모발할 때 발자야. 그래서 쌍친. 그래서
흰머리가 늙어가는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하리라. 여기도 밑줄 의지죠. 그래서 부모님이 천천히 늙었으면 좋겠다. 빨리 늙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군봉의 밑줄. 군봉에 봉의 동그라미 쳐보자. 여기서의 봉은 봉황새입니다. 우리 지금 청와대 로고 말고 옛날 청와대 로고 본 적 있을까? 본 적 없나? 원래 그럼 경복궁 간 적 있나? 경복궁 가면은 천장에 보면 용도 있지만 봉황들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봉황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의 봉황은 임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임금에 대한 이야기인데 혹시 종묘 들어봤지? 종묘 제례학 하면은 거기에 이제 종묘에 딱 가면은 이렇게 넓은 이렇게 그 기와집 큰 데에 여기 이렇게 위패들이 이렇게 막 모셔져 있어요. 역대 임금들의 위패가 이렇게 모여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복 모이신데 왜 까마귀의 밑줄? 까마귀는 뭐예요? 효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모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군봉이 있는데 왜 까마귀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임금이 있는 곳에 부모가 들어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배곡 쌓인데 돌 하나 같다마는 여기서의 배곡은 뭐? 군봉에 해당하는 거고요. 돌 하나는 뭐예요? 웻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 비유법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봉황도 그래서 봉황 임금에 대한 거죠. 임금도 비조 밑줄 비조는 나는 새입니다. 날아다니는 새와 유 비슷한 비슷한 무리이시니 모셔놓은들 어떠할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야? 임금과 부모지. 그래서 뭐예요? 충과 효를 동일시 여기는 뭐 유교적 관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납득했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봅시다. 일수에서는 특정 자연물에 표상하는 가치, 유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응시하는 자연물, 조홍감, 홍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수에선 자연물을 의인화했다. 의인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막 잉어 걸어다니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3수, 자연물의 외양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그럼 자연물은 뭐가 되어 있어? 해에 대한 이야기가 돼야겠지. 근데 그 해를 뭐하고 있어? 거리감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걸 썼나? 아니, 천천히 가구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1수와 4수에서는 자연물의 색칠을 대비해서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시, 과거가 그리워요? 보고 싶다고 했나요? 그런 건 없었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2수와 4수에서는 감정이입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네요. A는 반중 조홍감이었고요. B는 구만리 장천에 가는 해,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A는 미각적 이미지를 통해 홍이 원래 붉은홍자예요. 그래서 맛에 대한 게 아니라 붉다랗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는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뭘로? 노끈으로 잡아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 부분이 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A와 달리 B는 화자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B와 달리 A는 모두 사물과 비교를 통해 우월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 뭐야? A가 훨씬 훌륭한 거여야 되지?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자연법칙에 따른 상실과 회복의 순환과정, 그럼 뭐야? 꽃이 피고 지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하는 것처럼 이런 순환과정이 나와 있었어야 해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봅시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홍 시가는 총 4수에 걸쳐 효의 가치와 실천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현존하는 부모를 위한 효의 실천을 강조한 것은 물론 부재하는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자식의 모습. 아까 그래서 반중 조홍감, 부모가 반길이가 없다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고요. 작품에는 효행을 대표하는 고사의 인물들, 아까 순자, 노래자 이런 사람들 나왔었죠.
자, 여러 등장하는데 그들의 효행은 비현실적인 면모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효의 절대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절실함, 한마디로 뭐예요? 효를 부각하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결과 이 작품에서는 효는 일회적인데 그치지 않고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 밑줄,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에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인간은 물론 자연물에까지 해당되는 보편적인 것으로 나타낸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문화관 속에서 효를 상징하는 까마귀를 작품에 등장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1번부터 봅시다. 부모가 방길이가 없어 서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부재하는 부모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 맞는 말이죠? 1번은 맞는 말이죠. 왕상의 잉어와 맹종의 죽순 뭐예요? 얘네 되게 비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다. 위에서 보기에서 그대로 설명이 있었어. 그냥 맞는 말이야. 검던 머리가 희도로 노래자를 옷 입고 있다는 것은 다짐에서 노래자에 대한 공감과 효의 실천이 평생 지속돼. 평생 지속의 밑줄. 여기서 평생 지속은 뭘로 볼 수 있어? 검던 머리가 하얘지도록 이라는 포인트라는 이야기죠. 이해됐죠? 만균이나 되는 쇳덩어리를 길게 들이고자 함은 마음은 생전에 부모인 학발상 친에게 효를 실천하지 못해 갖게 된 심적 부담감? 아니죠. 뭐예요? 천천히 늙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아까 여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효의 절대적 가치와 실천에 대한 화자의 공감과 절실함이기 때문에 절실함이 나타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봉황의 무리의 효를 상징하는 외까마귀가 들어와 봉황과 어울려 노는 설정은 효가 자연물에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면서 개인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 그래서 아까 봉황이 임금이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임금과 함께 효를 같이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포인트죠.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예.